연합훈련 중단해야. 요례 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부지역 곳곳에서 폭우가 쏟아져 급기야 섬진강과 낙동강 뚝이 터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월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된 이래 47일째인 9일 사망자가 39명, 실종자가 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은 호우와 태풍으로 78명이 사망 실종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게다가 태풍 장미가 10일 오후 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북측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황해북도 은파군 수해 현장을 찾았다고 7일 북측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에도 한반도 중북부 지방에 비가 계속 쏟아질 것으로 예보합니다. 임진강 상류에 있는 북측 환강댐에서 다시 물을 남측으로 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진강 하류 지역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 침수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홍수 피해 점검을 위해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측에서 환강댐 방류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아쉽게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진강 중류에 있는 군남댐은 환강댐이 방류를 하더라도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2010년에 건설한 댐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6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서 최근 북쪽의 일방적 방류 조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남북 간 정치 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남북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다며 방송 등 어떤 연락 통로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9월 북측이 환강댐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 연천에서 6명이 숨진 적이 있습니다. 남북은 그해 10월 환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북측의 환강댐 방류 때 남측의 사전 통보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서 재발 방지를 북측에 촉구한 셈입니다. 지금은 환강댐 방류를 사전에 통보해주는 식의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이 시급합니다. 남북 관계가 아무리 악화돼도 동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접경지역 홍수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는 공동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수단이 끊겼고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남북이 긴밀히 협력하여 재해에 공동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소통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 인사를 대폭 교체하여 교착 상태의 남북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인영 장관의 발언은 화려합니다. 북미의 시간이 아닌 남북의 시간. 평화의 문 닫히기 전에 다시 평화의 길 개척.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같은 인도 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 우리의 쌀과 약품 등을 주고받는 물물 교환 추진 등등. 6일 통일부가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1,0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접근법으로는 꽉 막힌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훨씬 심각한 문제가 남북관계 타개의 걸림돌로 되고 있어서입니다.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제동장치인 한미 워킹그룹을 그대로 두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워킹그룹은 제재와 관련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기능도 있다면서 그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지지와 신뢰에 바탕한 남북관계 진전을 운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남북관계 개선에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게다가 하반기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8월 중순 실시될 예정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밝혔고 미국 국방부도 8월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조너선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기동훈련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우린 훈련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현역 장병들의 군 체력단련장 이용을 금지한 것으로 5일 확인됐습니다. 체력단련장은 군 당국이 군 골프장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로 미뤄볼 때 올해 한미연합훈련은 16일에서 28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미국 본토 증원 병력이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훈련 규모가 예년에 비해 축소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축소된 형태의 지휘소 훈련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축소됐다고 하여 한미연합훈련의 대북 적대 공격성이 변한 게 아닙니다. 이 연합훈련은 미국의 증원 병력이 한반도에 배치되고 북측의 지휘부를 제거하는 작전계획 501호에 의해 실시되는 군사훈련입니다. 대북 적대 정책을 바꾸지 않은 채 화려한 미사 여구를 동원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떠들어봐야 그것은 입으로만 헛된 연부를 외우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한미 워킹그룹의 논의를 거칠 필요도 없고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결심만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등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올 2월에 예정됐던 한미연합훈련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취소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것도 아니고 게다가 수해까지 겹쳤는데 굳이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북 적대 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것은 앞뒤가 서로 맞지 않고 모순된다는 걸 문재인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의 인도주의적 협력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남북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장관 몇 사람 교체한다고 무너진 신뢰가 복구되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남북 정상 간이 합의한 합의서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대북 적대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됩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수해까지 겹쳐서 피해가 막심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최악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판국에 굳이 군사훈련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겹치는 재난으로 좌절감에 빠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군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훈련이 아닙니다. 군민이 하나 되어 재난을 극복하는 일이 우선 급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미연합훈련이 아니라 남북이 협력하여 재난을 함께 극복하는 일입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북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함께 힘을 합쳐 공동으로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용단이 필요합니다.